네, 이제 모의고사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기한과 기한의 규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 기간을 여러 가지로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거 원칙. 이게 민법상에 초일 불산입이라는 원칙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에 신고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적수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더했죠. 왜냐하면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좀 틀렸죠. 그때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요건을 따라서 초일불산입. 그 다음 23년도 12월 말 법인이 23년도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는데 공교롭게도 3월 30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날에 신고하는 거잖아. 근데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이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가야 되겠네? 그러면 3월 31일 다음 날이 4월 1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4월 2일에 신고하면 되겠다. 어메? 근데 하루 전날에? 이거는 기한은 아니거든. 이게 틀렸죠?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 전송이 된 걸로 보는 거죠. 전송된 거잖아요. 이 중에 3번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 하시면 되고. 국세 부과의 원칙은 실신근조이죠. 실신근조. 저 기업회계의 존중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답은 2번. 뭐 요 정도 뭐 외울만 하잖아. 그치? 요 정도는 외워두는 거야. 자, 3번 문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원칙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에 대해서 성립 후에 새로운 법이 나오면 소급해? 그러진 않죠. 국세청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에 의해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죠. 근데 이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에 예외가 하나 있었죠.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표뿐만이 아니라 유리한 소급도 인정이 안 돼요. 유리한 소급은 소급해줘요. 유리한 소급은 소급했죠. 이게 틀린 말. 과세기간 중에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급과세는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된다. 이거 맞죠? 중간에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유리한 소급은 소급 적용한다. 불리한 건 안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예외적인 항목. 답은 3번. 3번이 틀린 설명. 얘를 인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4번에 괄호는 무슨 말일까요? 시간이 촉박해서 소득 세액 공제 중에서 일부를 누락한 사람들이 많더라.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부담은 덜었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다 보니까 빠뜨리는 경우도 많더라.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만약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빠뜨렸어. 그러면 나중에 공제받을 걸 집어넣는 순간 세액은 더 내어 돌려받아요. 돌려받죠? 돌려받는 이 신고 절차, 내가 돌려달라고 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경정기간에. 경정청구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떤 거 뭐 관계없죠? 경정청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정신고는 내가 당초에 냈던 세금이 미납이 돼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때는 수정신고라고 부르는 거고. 자, 5번에 옳은 설명. 국세 환급금이란 내가 냈던 국세가 많아서 돌려받는 거죠. 국가에 징수했던 납부가 과오 또는 이중 납부가 돼서 환급받는 오르는 거야? 얘가 오른데? 나머지가 다 틀린 거야? 그런가 보네. 국세 환급, 여러분 국세 환급 받을 때 가산금이 들어왔대. 가산금은 나쁜 거에 좋은 거야. 이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국세를 늦게 받아가지고 환급 받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주는 게 가산금이죠? 그 이자는 나쁜 거 아니잖아. 추가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거잖아, 내가. 이거 뭐야? 왜 이런 거 내게? 가산금은 왠지 가산세 내는 것 같은 느낌처럼 용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야. 국세 환급, 가산이자라고 하면은 공부한 사람들이 안 헷갈릴 텐데. 그냥 가산이자라고 이름 바꾸면 어때? 바꿨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연도가 5년이죠. 5년이죠.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1번만 맞는 게 맞네. 그러니까 옳은 설명은 1번. 6번이야? 다음 항목 중에서 차후년도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반대 조정이 필요한 것. 기초, 기말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생겼죠. 이 중에 뭐밖에 없어? 이거 아니죠? 아니지. 아니, 이거네 이거.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 전년도에 송금불산입은 기초에 바로 송금 산입해가지고 추인해 놓고 기말 잔액 가지고 또 송금불산입하고 내년 넘어가면 또 추인하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년 차후년도에 전년도 기말에 했던 행위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방식. 바로 그냥 추인해버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대손충당금이 그랬죠. 대손충당금이요. 전년도 거를 이번 연도 기초에 추인하잖아. 그치? 이때 송금불산입을 이때 송금산입하지. 송금 산입한 게 있겠어? 송금 산입은 없어. 항상 송금 불산입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재고자산도 있잖아. 재고자산 전년도 기말에 대손 송금 불산입 했던 거 이번 연도에 기초에 추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기말했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그 다음 연도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추인하는 거 대표적으로 2개 있었죠. 자, 7번 문제. 옳은 것은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지급 비용을 계산한다. 오, 이자 비용은 세무 조정 없었어. 그냥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도 인정. 이자 수익만 세무 조정을 했죠. 기간 경과된 걸 미리 잡을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직급의 직원에게 직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 잡았다. 그럼 세무 조정해야지? 과다하게 지급했잖아. 그치?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을 공정가치를 평가했다. 무조건 세무조정. 시가표 평가 안 하고 원가법이 원칙이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기 도급 건사에 비해서 완성 기준으로 잡으면 진행 기준으로 다시 조정해야죠. 중소기업 아니고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 장기 도급이래. 그러면 무조건 원칙은 진행 기준이니까. 이 중에 절대로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들어갔으면 해야 돼. 그치?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인식한 것을 우리도 인정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8번. 우리 회사는 대주주이자 임원인 홍길동 씨로부터 시가 5억의 유가증권을 2억에 매입했다. 유가증권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얼른 그걸 머릿속에서 저가 매입 중에 예외적으로 대주주인 임원이니까 개인이죠. 특수관계인이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매입이죠. 근데 이 중에 특수개인인데 저가 매입이야. 근데 마지막에 얘가 중요한 거죠. 유가증권. 유가증권일 때만. 회사는 2억을 자산으로 잡았겠지만 우리 회사는 시가 5억짜리를 받은 걸로 보는 거니까 차이가 나는 3억을 어떻게 해야 돼? 3억을 입금 산입해가지고 자산에다가 추가시켜 놔야죠. 자산의 증가니까 유보하시면 되잖아. 그치? 회사는 자산을 2억으로 잡았겠지만 우리는 자산을 3억으로 보겠다. 이런 관점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자산수중이익은 2월 결손금으로 보전하지 않고는 입금이니까 입금에 해당하지 않지 않죠. 얘 입금이죠. 그러니까 그럼 지우고 우리 지금 입금불산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국세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냈는데 환급금을 받은 거는 입금불산입이지만 입금 산입이지만 이자는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죠. 그럼 입금으로 산입하지 않으니까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 얘가 해당되고요.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입금이죠. 벌었으니까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부가세 매출세액은 부채고 입금 아니죠. 그 입금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600을 물어보는 거였어? 뭐 그런가 보다. 답은 2번. 자, 10번.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잡았는데 송금불산입이 무엇입니까? 송금불산입은 송금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데 직장 직원들이 밥 먹은 건 해주지. 출자 임원인데 소액주주가 아니래. 와, 그럼 대주주가 사택을 사용하고 있어. 유지비야 송금불산입. 징벌적인 손해배상금. 근데 우리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징벌적인 목적의 손해배상금이 나오면 가습기 살균제 그거 써올리시면 돼요. 실제로 발생된 소유는 분명하지 않대. 그러면 그때 3분의 1까지는 인정해주고 3분의 2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인 거죠. 이 중에 그러니까 200이라고 해야지 맞겠지. 임직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부는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만 송금불산입이니까 100이랑 200을 더하면 얼마야? 300 맞아? 더하기를 못해가지고 답은 300. 손해배상금 나오면 요걸 생각하셔야 돼. 가습기 살균제 그 회사, 나쁜 회사. 그럼 3분의 1은 송금 잡았을 거고
3분의 2는 손해배상금의 일정 금액을 송금물산이 뺐겠지. 이게 손해배상금이 돈이 나갔으니까 다 송금 인정해주면 돼요? 나쁜 기업이잖아. 몰라. 걔네 회사가 내 수업을 듣질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을 3분의 2까지는 해주면 안 되지. 돈이 나간 건 맞지만 3분의 2는 X 친다 이 얘기고요.